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신축년 소띠에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야말로 송구영신 근하신년이라는 제목으로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성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2022년 이민년 호랑이 해를 맞이함에 있어 모든 저희 학교 은사님, 그리고 동창, 친구, 후배, 선배님, 더 나아가 모든 전국의 긴 모든 분들께 새해는 더더욱 건강하시고 맑고 밝고 건강한 가정 이루시고 가내에 만복이 깃들고 하시고자 하는 일 만사되길, 만사행통하시길 인사드립니다. 연말 연초에는 카카오톡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해서 문자 또는 영상을 많이 주고받고 폭주를 하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인사를 드리고 또 따로 개개인 해서 카톡이나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인사드리지는 않고 이 영상을 으로 인사를 대신함을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건강하시고 만사행통의 해가 되시길 깊은 마음으로 소망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근하신년의 제목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2021년 힘든 일 정말 많았지만 새해는 그래도 많은 것 호전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지났고 진짜 연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겁고 착잡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송구영신을 기대하지만 저나 모두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고 많은 우리 서민을 괴롭혀온 부동산 시장도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불안전하고 불확실 속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되고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계속되는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해결되기가 요원하고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수많은 의혹과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2022년 새로운 해가 다가오지만 저나 우리 국민들 모두의 마음은 무거울 것입니다. 새해에는 뭔가 다들 좋아져야 할 것인데 경제도 민생도 나아져야 할 것인데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과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데 참으로 일개필부로서 감이 건방지지만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위선자나 가식자, 아부꾼들이 난무하고 선동, 가식으로 점철되어 있고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 정치인들, 정치꾼들에게 우리는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을 우리나라는 치르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뀌지 선동과 가식으로 가득한 정치인들에게 우리 서민들, 정말 우매한 우리 서민들만 이용당하고 또 선거가 끝나면 그러느니 하고 또 그 4년 또는 5년 동안 실망만 하고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러 사항들을 참 한심스럽고 많은 의문을 갖게 하고 조그만 희망조차도 갖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이렇게 실망시키고 분노시키고 있는 것인지 나름 일천한 일개필부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보면 느끼고 있는 것도 많고 원망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오늘은 디테일한 구체적 표현은 삼가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민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각자의 이념과 가치관, 좌우, 보수, 진보에 따라서 다를 것이며 또 판단 기준이 그걸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의 여러 저희 콘텐츠 영상에서 여러 분야의 방송을 한번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영상을 남기지 못하지만 제가 그래도 시간 나는 틈별로 저는 생업이 있고 이게 이 유튜브가 생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도 할 수 없고요.
그런 능력도 제가 사실 되지도 않고 그럴 자격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혹 한두 번씩 어떤 것이 생각되고 항상 이 세상이 참 혼탁스럽고 할 때마다 올리고 싶지만은 저희 여건이 허락이 되지 않아 이렇게 간혹 인사 올림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매년 연말 연시를 맞을 때마다 송구영신을 꿈꾸고 기원해 왔습니다. 낡고 잘못된 것들은 청산되어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데 올해 2021년도는 더더욱 은혜보다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이슈들이, 좋지 않은 이슈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무리 둘러보아도 신나고 기분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마음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체감은 더 크고 고통은 크리라 확신합니다. 정말 흐르는 물보다 빠른 살과 같은 빛과 같은 광음여전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느리게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께서 헤아려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22년 새해부터라도 밝아오는 세월이 정말 각 분야 조금이라도 저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지금 구독자 여러분, 우리나라 현실이 어떠합니까?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앞서의 영상에도 남겼지만은 정말 여야 야여 진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수구 기득권 청들의 다툼, 치고받지만 않을 뿐이지 난투극. 정말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한자리 하기 위해서 여야 각 캠프에, 대통령 캠프에 수백 명의 구시대, 구기득권 토호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할 것 없이 모든 후보자들 또 위선과 가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9cm도 안 되는 9cm쯤 되는 새치혀로서 우리 서민들과 국민들을 농락하고 선동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누가 맡을지 모르지만 또 지방 선거에 어느 정치인들이
나서고 또 당선될지 모르지만 국민들을, 시민들을 설득만 시키려 하지 말고 많은 국민, 우리 눈높이에 맞는 결정, 정책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이 조금 주춤했다고 뭐 안정이 되었다느니 하지 말고 설탕과 같은 선심성 정책, 당근책보다는 세금을 아끼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돈풀이 생식내는 포퓰리즘을 앞세우고 자랑하지 말고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곪아 있는 대한민국 전체의 구조개혁이나 연금개혁 등 우리 자식 세대, 청년들의 미래가 걸린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여러분, 감히 저도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자기 눈의 대들보는 보지 않고 상대방의 뒷글 가지고 공격하는 무책임하고 아나무인 내로남불 아전인수의 막말 삼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제 우리 국민들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이런 자들 심판해야 합니다. 과감히 솎아내야 합니다. 떨어뜨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당해왔습니까? 지방의원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모두에게 말입니다. 결국 선거,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또 끝나면 지금 줄 서 있는 그 캠프에 있고 보직을 가지고 뭔가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 농공행상 해야죠. 대한민국의 수천 개, 수만 개의 자리들을 또 자기들 사람으로 심고 알박기를 하고 낙하산 공천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국민들 감히 말씀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 국민 개개인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도 해야 하고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공부하라는 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인문학적으로 정말 보수도 진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진보를 나무라고, 또 진보가 잘한 게 있으면 잘했다고 평가해 주어야 하고, 진보도 보수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 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나라를 위하는 길입니다. 저는 여야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좌파 우파할 것 없이 정말 객관적으로 사물을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이 냉정하게 상대의 잘못들을 비판하고 피드백을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의 국민들의 이런 생각과 자세로는 좀 바꾸기가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도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무엇합니다만, 최고의 인물들을, 여야 후보들을 놓고 또는 타 정당 후보들을 놓고 최고의 후보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야 할 것인데, 지금 저나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과 언론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좋은 후보 중에서 사람을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최선 중에 차선이라도, 최악 중에 차악이라도
선택을 해야 할 것인데 지금 전부 다 똑같은, 정말 진짜 참 감히 대통령 후보님들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악들 중에서 정말 나라가 부끄러울 정도로 단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후보들 중에 저희들가 선택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는 것이 참 국민의 한 사람, 장삼 이사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의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후보님들 정말 새치혀로 국민을 기만하시지 말고, 순간적으로 펴달라고 엎드려 절하고 말씀하시지 말고, 정말 배신하지 말고, 말 바꾸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한 겸허한 자세로 선거운동 하시고, 당선되셔도 말 바꾸지 마시고 공약을 지키셔 주시길 바랍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십시오. 화려한 포퓰리즘 같은 그런 건 말고요. 정말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지금 캠프에 있는 무슨 본부장 무슨 영입 온갖 보니까 참 그 영입하는 그 선거대책 캠프나 영입을 당하는, 쉽게 말하면 영입 캠프에 들어가는 분들, 저는 참 능력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언론을 통해 봤는데요, TV에 나와서 평론가랍시고 지난날까지, 어제까지 진보를 요구하는 사람이 보수에 지금 가 있고, 보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진보에 가 있는, 참 헛웃음이 나옵니다. 헛웃음. 정치 평론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정말 잔머리 굴리면서 어찌하면 이게 여기 아부할까, 어찌하면 저기 아부할까, 어디에 선을 뗄까, 나중에 한 달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폴리페스란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수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을 폴리페스라고 합니다. 폴리페스제도 없애려면요, 이게 교수들만의 특권인 것도 같습니다. 교수들은 휴직하고 시간 강사나 이런 강사를 대신 쓰고, 국회의원이 당선돼도 사표 놓지 않고 자기 자리는 튀어오는 그대로 간직하고, 선거 떨어지고 한 번 하고 떨어지면 다시 복직하는 이런 사태가 대한민국에 반복되고 있으며, 그리고 학교 학업에 사립이든 국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학교 규정이 있을 겁니다. 출장 규정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주 방송에 출연해서 어떻게 수업을 가르치는 과제를 연구하고 지도안을 만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자랑은 아니지만은 석박사 과정을 마친 사람입니다. 학교의 시스템을,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의 학교의 시스템을 저는 누구보다도 폐단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 부조리, 부패, 교수들의 말라야 됩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폴리페스 없애야 됩니다. 국회의원 하려면 당당히 사표 내고 후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시간 강사,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활동하고 수업하고 교수들을 눈치 보고 가방 들고 다닙니다. 지금도 차 운전해 다니고 있고. 많이 좋아졌지만요, 역시 지금도 그렇게 행행합니다. 그리고 방송 출연 같은 것도, 또는 당의 어느 정당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려면 그 기간만큼 최소한 휴직이라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려면 사표를 내야 되고요. 자치단체에 출마하려면, 고위직에 나오려면 사표를 내야 합니다. 장관 하려면 사표 내야 합니다. 겸직하는 경우가 많고 또 복직합니다.
평생 자기 밥그릇입니다. 그리고 교수는 또 교사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우리 나이로 66세, 만 65세가 정년입니다. 교수들은 왜 정년이 66세입니까? 이것도 조정돼야 됩니다. 교수들한테 주어지는 특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한쪽으로 갔는데요. 폴리페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조금 흥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있습니다. 지금 벌써 지방선거 앞두고 각 대선 캠프에 공천받을 것이라고 구의원부터 시의원, 도의원, 광역의원, 시군구 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해볼 것이라고 지금 대선 후보에 줄대고 선대고 온갖 정말 파리떼같이 붙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보니까 제가 앞서 방송 콘텐츠에서도 남겼지만은 아부꾼들이 많고 자기들은 희생에 타겠죠. 공천받기 위해서 10년, 20년 당생활하고 젊을 때부터 가방 들고 다니고 당비 내고 활동해주고 이렇게 했다고 하겠죠. 그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물론 그런 분도 많이 있어요. 훌륭하고 정말 진짜 성실하게 청렴하게 도덕성 있게 정말 진심 있게 진정성 어린 활동을 하는 단체장이나 지방위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인물들이 구의원, 시의원 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자기들만의 여든 야든 자기들만의 기득권, 카르텔 아래 있는 사람들만이 공천을 받고 정말 당신들이 진짜 능력 있고 똑똑해서만 당선된 줄 아십니까? 정말 그는 기득권 카르텔이 없어. 그렇지. 당신들보다 능력 있고 똑똑하고 정말 전문성 가진 인재들, 제 주위에 젊은이들 또는 나이에 상관없이 인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당신들이 짜놓은 그 틀을 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 많으니까요. 겸손하게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겸손하게 활동하고 진정성 있게 선거운동하고 겸손하게 그들은 피우지 말고 배지 떼고요. 이 배지 지방의원, 구의원, 시의원, 이 국회의원들 배지, 장차관들 배지 자랑하지 마세요. 배지를 달아난 게 뭡니까? 자기 위치를 보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국민들에게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뜻에서 배지를 부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지 문화가. 근데 우리는 장차관들 텔레비 나오면은 워딩 같은 걸 보면은 장관이라는 걸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 아나운서나 이 방송 기자들 어른이 듣겠어요.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주는데 그 장관 된 날, 그 뒷날 차관 배지 달고 장관 배지 달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이고 저렇게 저걸 달고 싶을까? 그 매일 의원들이나 배지를 옷도 갈아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복 하루에도 몇 번 갈아입고 또 어디 가고 하면 떼고 붙이고 할 때마다 정말 계모하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말 마음가짐이나 다짐을 한번 아니 매번 해보십니까? 아니죠. 안 부끄러워요. 저도 강력의원 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제 임기 동안 배지를 단 기억이 10번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자랑이 아니고요. 내세우는 배지 문화, 그거 보십시오. 그 TV에 나오면은 국회 감사라든가 또 무슨 상임위원회 열려서 장차관들 오면 그 배지 탁 달고 있습니다. 어제 임명받고 오늘 나왔죠. 그 배지 안 달아도 장차관들이 다 알아주는데요. 굳이 그걸 달아야 돼요?
그리고 요 구의원들 뭐 가다고 양복 입고 팔딱을 걸어가면서 식당에 나오면서 이빨 쑤시가면서 배지 달고 그들은 피우면서 이렇게 다녀야 돼요. 배지 달고 활동하세요. 배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배지 문화 바꿔야 됩니다. 이웃나리들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참 저도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정치인들 아는 분들이 뭐 조금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 없고요. 참 한심한 의원들 많습니다. 자, 어떤 때는 아이고 참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또 3년 반대했으니까 내년 6월 선거 때는 또 한 표 달라고 전화 수차례 저한테도 올 것이고 제 지인들을 통해서든 구청장 후보나 이런 사람들 만나고 4년 전에도 만나고 구청장 후보, 군수 후보, 시장 후보, 구의원, 시의원 후보들 만났어요. 도와달라고. 사람도 동원해주고 소개도 해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전화 한 통 의례적으로 우리가 뭐 행사 있을 때마다 잘 계시네 하고 다수의 그냥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는 공통적인 인사 말고 개인적으로 저는 누구들이라고 칭할 수는 없습니다. 전화 한 통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이것은 또 제 한편에 제 부덕에 소치고 제가 뭐 잘못 살았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제가 잘못 사는 것도 인정하지만은 우리 시민들께서 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정말 진짜 다음에는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선거는 이미 이제 뭐 한 6, 7명의 뭐 여러 정당, 군소정당까지 합치면은 제가 알기로는 6, 7명의 후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인가? 그 다음에 뭐 또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황장수 후보, 또 뭐죠? 조원진 후보, 뭐 이런 후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올바른 정직하고 올바르고 진실된 후보를 우리가 당선해야 하고요. 저는 솔직히 해서 기권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보고 어느 선거 캠프에서 대선 캠프에서 뭐를 좀 맡아달라고 하는 연락이 지인을 통해 왔었어요. 저도 그런 활동을 많이 해주고 했는데요. 제가 무슨 자리를 바라고 그런 걸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20여 년 동안 여당, 야당 어느 쪽에도 당원 가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당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을 잡아야 되겠죠. 따지고 보면은 우리 같은 부류들이 많이 있어요. 주위에 당직을 가지지 않고 진짜 표가 되는 당에서 얼씬거리면서 뭐 한 달에 하려고 논두당 찍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표를 많이 요즘 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저도 사실표 제 말고는 누구를 우리 아내나 자식들 지인들 누구 찍으라 해도 저는 가족도 책임 못 지겠는데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가족도 다 자식들도 아내도 다 자기들의 선호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표를 뭐 많이 끌어주니 저거 뭐 밀어주면 뭐 하니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도 그걸 하고요. 그런데 뭐 누구를 영입하고 선대위원장을 영입하고 무슨 뭐를 특보로 하고 뭐 수백 명이 뛰다 보니까 캠프에 300명, 500명이라고 하대요. 그 사람들 다 자리 나눠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리. 밥벌이 시켜줘야죠. 근데 우리는 그리 막말로 우리 초말입니다. 실버말로 뭐 방송에는 안 많은 거지만은 쇠가 빠지게 운동해줘 봐야 우리가 자리를 타면서 그런 또 활동을 해서는 안 되죠. 자기 인연과 가치관에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후보를 위해서 활동해야죠. 자기하고도 맞는 사람. 꼭 진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선배나 또는 친구나 후배나, 한 표라도 도와줘야 되겠어 싶으면 거기 또 해야 되겠죠. 이념이나 가치관 상관없이. 그럴 때도 있지만, 이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해봤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 한 통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선거 전에는 전화 조사하고 할 때 진짜 수차례 지인들한테 공유해서 전화 가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문자 전화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구청장 그 구의원 시의원들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요. 왔으면서도 딱 당선되고 나서 또 식사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길에서 만나면 모른 척 하는데요. 그쪽 그 위대한 그 단체장이나 시구의원들이 민망할까 봐서요. 제가 오히려 피합니다. 저는 청탁이나 부탁 전화 한 적도 없고요. 저는 제 실력으로 어떤 부산 공기업 단체에, 부산 6대 공기업입니다. 단체에 제 자력으로 지원해서 마지막 최종 면접까지도 갔습니다. 결과는 모르겠고요. 저는 누구한테도 부탁 안 했습니다. 제 오로지 이력과 경력으로 도전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우리 대통령 되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모든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농공행상도 적당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능력에 맞는 자리를 주시고 낙하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조례인지 규정인지 모르겠지만은 각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의 각 기관의 공공기관 수천 자리지 않습니까? 자리가 이사장, 사장, 감사, 상임감사, 상임이사, 상근이사 등 하면 수만 자리가 됩니다. 지방까지 치면은 수만 가지 돼요.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야 정치 지형이 바뀔 때마다 임원추천위원들이 성향이 바뀌곤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는 대통령의 의중을 무시 못할 것이고, 자치단체장이 광역단체장이 하는 곳은 광역단체장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기초단체장이 할 때는 기초단체장이 그 직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보통 9인 또는 12인으로 이루어져 있던데요. 저는 감히 한마디 제언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각 전국의 모든 기관 그냥 폐지하십시오. 이게 사실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르는 거고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겁니다. 임원추천위원회 행식입니다. 뭐 하려고 임원추천위원들 각 기관별로 추천받아가지고 결과는 뻔한데요. 이미 언론 보면요, 내정되어 있고 소문이 다 돌지 않습니까? 어느 기관에 장이 나왔는데 누가 요번에 시장이 꼽았다, 그거 된다, 누가 해도 안 된다, 저끼리 다 돼 있는 모양이더라, 원서 열지 마라, 이런 소문이 행행합니다. 그럼 결과 보면 딱 그렇게 돼요. 나머지 다 널널이거든요. 뭐 하려고 합니까?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처음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없애버리고, 성자 독식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take us all winner 아닙니까? 성자 독식하십시오. 그냥 임명하지 말라고. 어차피 할 건데 그걸 서로 여야가 또 의회나 이런 데서 다툼을 해가면서 합니까? 그냥 성자 독식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없앴어요. 아니면 서로 타협해서 갈라먹기 하든지 그냥요, 나눠 먹든지. 행식적인 걸 뭐 때문에 합니까? 공기관에 지원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아는 분도 있겠죠. 혹시나 싶어서
원서 내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한 명 되면 보통 5명 내지 10명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덜러리예요. 물론 능력이 안 돼서 떨어지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전국에 유능한 능력 있는 불특정 다수 인재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것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되시는 분께서 법을 바꾸십시오.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것을 좀 바꾸고 하십시오. 말라고 임원처 주연을 합니까? 정해져가 있는데요. 부산도 얼마 전에 공기업집 이사장들 의회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임명이 보류되고 뭐하고 했지만 결국은 시장의 의도대로 다 관철이 되고 거의 그대로 임명이 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엄청난 비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 이게 위원장님 혹시 방송 보신다면 명예훼손 되나요? 아닌데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소문 다 나 있고 언론도 알고 있고요. 이거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사실인 것도 이야기하면은 뭐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긴 하지만은 절대 명예훼손적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예, 이해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혹시 명예가 실추되었다면은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실추되었다고 뭐 어떤 소리가 저한테 간접적으로 들려온다면은 저는 국민들에게 언론에 국민들께 고발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말 다음 우리 선거에는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나 좀 성숙된 사람들, 정말 자주 말 바꾸지 않고 술수 부리지 않고 하는 그런 분들이 지방의회나 이런 것도 이끌어갔으면 좋겠고요. 상기 대통령까지 제가 감히 언급해서 진짜 대통령 되실 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오. 또 저 우치 할라에 겁이 납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기도 겁난데요. 근데 참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한강수의 뉴스 브리핑, 한강수 혁명 21 당대표님 그분 방송을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봅니다. 다른 유튜브도 물론 몇 개 선정해서 보지만은 참 소신과 배짱, 팩트에 의한 명확한 논리, 저는 참 부럽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충 주위에 질시 탄압도 있을 것인데 그걸 참 이겨내시고 또 이겨내시면서 지금 해나가는 것이 참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그걸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겁이 나요. 겁내야죠. 권력을. 우리 같은 일개 필부, 우리는 장사미사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전문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쭉 해서 해보면 제가 장애인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방송을 해 두었고요. 스포츠의 그런 부분, 성폭력, 일반 폭력 그런 부분, 개선되어야 될 부분, 또 시정의 문제점, 뭐 검찰, 법원 이런 쪽에 여러 문제점. 대한민국은 또 한편 보면은 검찰 천국이 같아요. 지금 전 캠프에 검사 출신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어떤 그게 있어서 검찰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겁이 나서 언급을 자제하고요. 또 경찰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경무관 성징자나 이런 것을 보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을 내 사람이 또 되었더라고요. 그 백과 연줄이 이제 며칠 있다가 제가 한번 알아보면 제 귀에 들어오겠죠. 어떤 연줄로 그 사람이 됐는지. 옛날에 하자가 많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또 되더라고요. 결국
이 세상이 참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 같이 정말 진짜 아무 그 없이 백 없이 연출 없이 어떤 걸 한번 해보려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솔직히 해서 보면은 저보다 훌륭한 분들 주위 천지거든요. 실제로 표가 되는 분들 있어요. 정말 진짜 그 단순한 일개 진짜 필부이고 상삼이사이면서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르겠는데 감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한 표밖에 자신할 수 없다 했지만 오히려 딴 적이 없고 두루두루 이렇게 하기 때문에 표가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을 영입해야죠. 모 캠프 오히려 저 같은 사람 저는 보니까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여야를 넘나들면서 엊그제까지 보수의 방송에 나올 때면 내 방송을 그 사람을 본금해도 한두 분이 아니에요. 내용도 많이 봤고요. 그것도 보니까 오늘 모당에 입당했더라고요. 무슨 위원장으로.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참 의의가 없고요. 받아들이는 당 선대위 우리 같은 사람을 정말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토론회나 이런 데 나와서 했던 위선 가식의 말들 제가 눈에 선하고 그 모습이 머리에도 제가 그 내용 워딩들이 다 그 토론 내용들이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당에 그렇게 보수를 씹던 사람이 또 당에 또 들어갔대요. 이걸 보고 오늘 제가 방송을 하려고 인사 겸 방송을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다음 선거에는 지역 감정을 부추기거나 지방의 고질적인 토착 세력, 토 세력, 기득권 세력, 토호 세력, 토착 세력, 자기들만의 카르텔, 그거는 여야 야여 똑같습니다. 진보 보수 똑같아요. 그 기득권에 자기들만의 카르텔 우리가 심판해야 합니다. 하기야 저 같은 녀석이 이런 말 해봐야 무슨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밖에 안 되죠. 그 정도도 안 되죠. 그렇지만 저는 제 소신을, 제 주장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뭐 인정해주지 않으시더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소고발 너무 남발되고 있고요. 대한민국 성인의 거의 반 이상이 벌금 이상의 전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의. 그럼 또 여성을 빼고 하면은 남성들은 반쯤 되겠죠, 진짜. 우리나라는 법이 걸면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도 전부 다 행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그 행법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일부 수정만 되고 답습이 큰 틀은 그대로 답습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정말 저는 지금 현행법이 저보고 앞서 방송도 콘텐츠에 말씀드렸지만은 언급한 적이 있지만은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지금 헌법상 200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어떻게 300명에서 더 늘리려고 하지.
200명으로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들을 내려놓을까요? 그는 만에 일도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정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150명까지, 법은 헌법이 200명인데 뭐 법 개정이고 안 되고 더 늘리시면 늘릴지 줄이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미친 짓이고 미친 생각이고, 제 생각이. 예. 우리 정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국회의원들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정서를요. 저는 150명까지 줄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의원들 없애야 합니다. 강력위원과 구의원과의 어떤 역학관계를 잘 조정해서 어느 위원회를 하나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구의원들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들 괴롭히니까, 괴롭힌다 보면 또 구의원들 재욕할라요. 실제로 옥상 옥이고요. 자기들끼리 청탁하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또 카르텔이 있습니다. 그 의원 이 조금 진짜 덮보잡들도 보면 자기들만의 또 카르텔이 또 있어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뭐 합니까? 예산을 물론 절감이나 우리 시민들의 복지, 그리고 여러 분야가 또 의원들이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구청장에 예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강조드리지만은 옛날에 과거에 돌아가고 네가 수구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구청장, 시장, 군수, 도지사 전부 임명제로 바꿔야 합니다. 구청장 등 3선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첫 4년 당선이 되면은 시민과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합법을 가장한 편법 또는 편법으로 선거운동, 그날부터 당선된 취임한 날부터 또 4년 더 하기 위해서, 재선 3선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겁니다. 선심행정하고요. 공돈으로, 그게 공공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무원들 승진, 좋은 보직 하기 위해서 또 줄 다 서고요. 패거리가 다 나눠져 있고 그러합니다. 근데 옛날에 오래된 얘기지만은 시장, 군수, 구청장들, 지금 구청장 민선보다 훨씬 똑똑하고 행정력이 뛰어났고 진정 서민을 위해서 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광역의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업적으로도 그런 분들을 상대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고 청렴하고 한 분들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은 4년 임기가 돼 있고 또 3선 연임을 하기 때문에, 지방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표단을 갖고 나가죠. 그러나 옛날에 임명직 자치단체장들은 열심히 하고 정말 공복으로서 일하는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점수에 따라서, 물론 그때도 또 도지사나 또 중앙정부 내무부 장관이나 지금 행정부 장관이죠. 당신 내무부 장관 이런 백을 통해서 또 더 나은 조그만 자치단체 군에서 군수하다가 도의국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더 나은 좀 더 재정 자립도가 높고 인구가 많은 그 군으로 옮기기 위해서 물론 백을 동원한 것도 있고 역기능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직선제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그 다음에 좋은 보직을 한 계단 더 높은 보직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오히려 승진도 할 수 없었고요. 그때는 또 행정고시 출신들이, 자치단체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그의 실력에 걸맞게 똑똑했고 정말 행정을 잘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알고 있던 그런 자치단체장들, 제가 지금 금행하라면 다 금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퇴직해서 이제 다
원로로 다 계시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분 한 분 한 분들 제가 수십 명이 기억이 다 납니다. 정말 잘 하셨고요. 그리고 보통 1년 또는 1년 6개월 하고 이 보직을 다른 단체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가 점수에 의해서 가고. 예. 지금의 역기능보다 그때의 순기능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 생각되고요. 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보수 단체끼리, 보수 후보끼리 난립이 되어 또 싸움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역기능이 더 많습니다. 그것도 인명적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제 주장일 뿐이고, 우리 아마 국민들은 그렇게 제 의견에 동감하는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라도. 우리의 국민들의 정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앞으로 맡을 그런 걸 자리를 할 사람들이 맹심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독자 여러분, 1시간이 되어 갑니다. 다시 한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송구영신 근하신년입니다. 정말 올해 좋지 않았던 것,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 심적 모든 면으로 안 좋았던 것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 다 떨쳐버리고 씻어내어 새로이 시작되는 2022년 1월 1일 호랑이 새해에는 정말 각 개인 분들 더더욱 건강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많이 사실은 제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건강하시고 간에 더더욱 완벽한 건강과 행운, 다복과 행운을 바탕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들, 만사행통, 만사대길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고, 저희들 코로나 백신 팬데믹 이것도 뭐 얼마 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 또 넘어서도 제가 내년에 방송을 이때도 할지 1년 후에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더라도 종식되기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쉽지 않겠나,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 주위 많은 분들 힘들어하시고, 다들 그러합니다. 저 또한 그러하고요. 주위 사람들 다 그러합니다. 정말 이겨냅시다. 용기와 희망과 지혜를 가지고 이 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합시다. 또 내년 대선이 끝나면 5년 동안 또 저희들은 낙담과 실망으로 5년을 보내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구독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지난 1년간 제가 여러 가지 실망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구독자가 10,000명이 되어 주시고, 그 간혹 올리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2번 올리는 콘텐츠에 그래도 한 번 올리면은 3,000명, 4,000명 이렇게 시청해 주신에 대해서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방송을 맺으려니까 참 아쉽습니다. 더 참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가 할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초보육하니까요. 저는 또 전문 정치인도 아니고 전문 유튜버도 아닙니다. 유명 유튜버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원고를 보고 한다거나 그러지는 잘 않습니다. 오늘 일부 보고는 했지만은요. 제가 뭔가 올려봐야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그냥 제가 두서없이 없어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또 실수를 뭐 귀엽게 헤아려 주시리라 생각하고 그냥 올리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묵은 이야기 많이 했죠. 이해해 주시고, 예. 제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은 저희 어머님이 건강하시고 좀 더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아내나 자식들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거 다 저와 함께 이루길 바라고, 그리고 저의 초, 중, 고, 대학 등 수많은 친구들, 선배님들, 후배님들, 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업을하면서 저에게 수많은 도움을 주셨던,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은혜를 주셨던 서모 원장님을 비롯한 박모 선배님 등 일일이 제가 열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 분 한 분께 지금 현재 머리에 되뇌이면서 정말 은혜에 감사드리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있는 제가 부끄럽고 죄스럽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셨던 친구, 선배, 후배, 위로와 격려해줬던 친구, 선배, 후배, 지인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께 정말 중심으로 깊은 마음으로 은덕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더 큰 용기와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들 하십시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고등학교 대선배 되시는 저희 고등학교 총동창회장도 하셨던, 부산 모신문사 사장도 역임하셨던 이인형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분께서 저를 너무나 많이 도와주셨었는데 15년 전에 지병으로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뭐 항상 생각만 하고 감사함만 느끼고 있지만은 묘소에 한번 참배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인행 선배님을 비롯한 강동춘, 정태규 등 고인이 되신 저의 선후배, 지인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비웠고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앉아오시길 빌고, 저희 친가 가족과 저희 처가 가족의 건강과 또 조상님들의 명복을 빌고, 항상 저희에게 은총과 도움을 주신 조상님들의 은덕에 감사하고, 자손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죄스러움도 함께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친구들 다 보고 싶고 후배들, 선배들 다 보고 싶어요. 우리가 나이가 한 살 더 들기 전에 아무리 코로나도 있고 하지만은 가능한 자주 연락하고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더 나이 들면은 후회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연말 연초가 되니까 많이 옛날 생각이 나시죠?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미팅도 해봤었고 또 미팅에서 사귀어도 본 사람도 있고,
그 미팅 했던 사람들 이름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저희 아내가 들어도 오해치 않습니다. 우리 다 추억들이니까요. 우리가 미팅하고 정말 호프 나누고 막걸리 마시고 했던, 칵테일 마시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생생합니다. 학교 다닐 때 뭐 미팅이나 또는 대학 동료들, 여성들, 이런 분들의 안부는 당연히 제가 묻고 싶고요. 다들 생각나고 보고 싶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 만났던 또 우리 회사 직원들, 남자 직원, 여자 직원, 그리고 또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에 기천 없이 만났던 남자 그 종사원들, 그리고 여성 종사님들, 정말 그때 다들 가정과 집안과 부모들 생업에 도움이 되리라고 다 고생들 하신 우리가 세대입니다. 그때 당시 만났던 사람들 진짜 거기다가 생각이 납니다. 이름은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얼굴 생김새라든가 이런 스타일이라든가 그는 여러 가지 우리가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뭐 했던 거는 했던 여러 가지 했던 그때 당시의 상황들 즐거이 놀고 또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반갑게 서로 했던 그 수십 년 전에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고요. 서울에도 상당수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경남, 부산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은 제 연락처를 아실 수가 있는 분은 연락을 직접 주시고요. 뭐 꼭 아시려면 제 전화번호를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그러하고요. 다들 보고 싶고 정말 옛 추억들이 새록새록 나고요.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다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우리 동시대에 만났던 우리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다 모두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연락이 된다면은 정말 건전하게, 정말 하루라도 더 나이가 우리가 더 한 살이라도 들기 전에 만나서 옛날 추억도 나누고 호프 한잔 하면서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좋은 일들, 좋은 추억들 되새기시면서 연말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들 보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다들 감사드리고요. 직업에 기천 관계없이 정말 수소문해서 제가 은혜를 입었던 분들 또는 공유했던 그런 분들 찾고 싶습니다. 요즘 또 사생활 보호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되어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다들 보고 싶습니다. 정말 화이팅 합시다. 건강하고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더더욱 가득하길, 충만하길 바라면서 송구영신 근하신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방송 몇 기가요. 감사합니다. 우리 은사님들도 다 감사드립니다.